독포자가 없는 그날까지 어서 오십시오.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치게 될 거냐면요.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생 수준의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배운 뒤에 혹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일단은 평파열음화와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요거를 배우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흔히들 헷갈리는 어떤 표기들, 그래서 올바른 표기에 대한 걸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좀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겠죠. 음절 끝소리 규칙.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특히 도대체 이 음절이란 건 무엇인가, 음절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만약에 음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국, 물 이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발음할 때 우리는 국물이라고 나눠서 발음하지 않고 국물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쵸? 이게 음절이에요. 요게 음절이 아니라 요게 음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 써줄게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이걸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리라는 점이에요. 소리. 알겠습니까?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말의 단위. 우리는 이 국물이라고 두 번 소리 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얘는 몇 음절입니까? 얘는 2음절이죠. 다른 예들을 볼까요? 문장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문장을 가지고. 자, 이 문장은 몇 음절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음절이죠. 7음절. 7음절.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진 음절이냐고 말소리의 단위로 표기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음절이에요. 이게. 요게 음절이 아니라 요게 말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말소리의 단위, 그게 음절이에요. 흔히들 얘가 몇 음절이냐고 물어볼 때는 글자 수만 세면은 금방이긴 해요. 그냥 글자 수만 세면 간단한 문제긴 한데, 근본적으로 음절이라는 개념은 말소리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는 그 모양 그대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음절은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이거는 끝소리.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끝소리. 끝소리에 우리는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 이제 들어갈게요. 음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음절의 끝에 받침으로 특정한 자음만이 오는 규칙. 그러니까 음절의 끝에 받침으로, 그러니까 끝소리로, 음절의 끝에 끝소리로, 음절의 끝소리에 특정한 자음만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발음할 때, 그러니까 음절 말했잖아요. 말소리로 발음할 때, 글자를 우리가 발음할 때 그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우려면은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이런 식으로 외우면 간단하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그래서 음절의 끝에 받침으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온다면 그럼 그대로 발음하면 그만이에요. 얘가 그렇잖아요. 지금 입.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입이라고 쓰고 우리는 발음을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표기된 그 끝소리가 표기된 끝에 자음이 종성 부분이 이미 비읍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발음할 때 비읍 이외의 자음으로 발음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다만 얘의 경우는 다르죠. 봐봐요. 이 대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올 수 있는 특정한 자음의 목록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피읍은 없어요. 그죠? 이거 이외의 자음이 와버렸어. 이거 이외의 자음이 끝소리에 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 입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얘가 얘로 바뀌었죠.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말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에 자음이 표기했을 때 나타났을 때는 이거를 발음할 때는 이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로 바꿔서 우리는 발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예 또 들어볼게요. 자, 그래야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두 번째 예시. not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이 not 무슨 뜻인지 알죠? 얼굴, 낯짝할 때 not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어쨌든 표기는 우리는 치읓으로 끝소리, 그 종성 부분을 갖다 치읓으로 표기합니다. 근데 이걸 발음할 때가 문제인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이외에 다른 자음으로 이미 표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발음할 땐 어떻게 발음하냐 그거야. 어떻게 발음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해야 돼. 얘로 발음하겠습니까? 그럼 낙이 되는데 낫이 아니라? 그러면 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낫? 아니면 날? 아니면 남? 아니면 납? 아니면 낭? 어떻게 해야 돼? 티귿으로 바꿔서 발음해야죠.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귿으로 바뀌어서 발음하더라.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 이게 끝! 됐죠? 다른 얘들 뭐 다 말해봤자 여기 옆에 다 있는데 뭐. 그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수준의 가르쳐줄 내용의 전부입니다. 중학교 수준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이따가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한번 국어 고등학교 수준으로 좀 더 제대로 안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부터 받침의 발음 알아보자. 민주야 한번 읽어봐. 입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봐봐요. 얘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입은 그냥 입으로 발음하면 그만이고 얘 또한 얘로 발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에 다른 자음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할 때는 비읍으로 바꿔서 발음해줘야 됩니다. 왜?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음끝 됐죠? 자 그래서 이 규칙성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규칙성을 따져보니까 부억 이거를 갖다요 참 부어크라고 하는 사람 없죠. 엄마 부어크에 우유 있어? 라고 절대 말 안 하죠. 부어크 아니면 박그 너 잠깐 나랑 박그에서 보자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왜 지금 이거 좀 약간 그러냐면 밖에서라고 하면 밖에서 이렇게 발음 제대로 되거든요. 밖에서. 네. 뭐 넘어가고 어쨌든 이걸 단독 발음할 때 밖으라고 안 합니다. 절대로. 그죠? 때문에 이 종성 부분에 기역, 쌍기역, 키읔이 왔을 경우에 이걸 우리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 이게 발음기호 그 가로 표시잖아요. 그죠? 발음할 때 우리는 얘를 기역으로 바꿔서 발음한다더라. 기역은 그냥 기역으로 발음하면 되지만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바꿔 발음하더라. 니은은 달리 발음할 게 없어요. 그냥 니은은 니은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디귿과 티읕은 닿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도 비슷한 예로 이거라면 그죠? 얘는 밭 얘도 밭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이외의 티읕은 무조건 뭐로 바꾼다?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한다. 리을은 그대로 리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바꿀 게 없죠. 미음 되고요. 얘가 또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피읍은 비읍으로 바꿔 발음하더라. 시옷과 쌍시옷은 어떻게? 있다. 이건 우리는 시옷만 발음합니다. 그죠? 잠깐만. 시옷 아니잖아요. 그죠? 큰일 날 뻔했어.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옷.
선생님이 말했죠. 음절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시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 시옷은, 그리고 쌍시옷은 뭘로 바뀌어서 발음해야 됩니까? 디귿이죠. 우리는 발음을 이렇게 한다 겁니다. 옷, 그 다음에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강, 이응은 이응이죠. 그 다음에 낮, 빛, 이거 얘기했죠? 얘도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하더라. 자, 그래서 표준발음법 규칙에 의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침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에 기역, 7개의 자음만 발음합니다. 구항에는 만약에 뭐 기역과 쌍기역과 그 다음에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피읍은 어말, 그러니까 어말, 말의 끝에서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얘는 기역으로, 얘는 디귿으로, 얘는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표준발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됐죠? 너무 또 줄였나?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침말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소리나는 대로 써보자. 이거는 100%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00%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그죠? 100% 문제 나옵니다도 아니고 100%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100%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건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 종성에 들어가는 이 피읍이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자, 결론부터 보자면 좀 확대할게요. 자,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글 써오면서 발음 잘 해왔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문제 있는 언어 생활 하지 않나 이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잎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발음을 잎풀 잎을 그 다음에 얘는 이발에 입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동생이 맨드라미 잎을 관찰한다. 입 아래로 개미가 기어간다. 물방울이 입 위에서 미끄럼틀을 탄다. 자, 왜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초점은 왜 어디에선 피읍으로 발음되고 어디서는 비읍으로 발음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런 판이한 어떤 결과,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어디서는 그러니까 피읍이 그냥 뒤로 이사 가지만 어디서는 또 이 피읍이 비읍으로 대표음화돼서 그러니까 대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자음 중에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되는 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대표음이라고 치자 그거예요. 이 자음들의 대표. 이 7개의 자음. 이 대표음화돼서 발음되는 경우가 있지만 얘네들은 대표음화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엇이 문제냐면 얘가 형식 형태소이냐 얘가 실질 형태소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달라집니다. 다른 예 들어볼게요. 자, 다른 예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자, 옷이 예쁘다. 내 옷 안에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거 발음할 때 너 옷이 예쁘다 라고 발음하죠. 옷이.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얘처럼 시옷이 바로 뒤로 이사가기 때문에 내 옷 안에 있어. 옷 안에
오산에? 그러면 경기도 오산 얘기하는 건데요? 그죠? 우리 뭐라 말합니까? 네, 5단에 있어, 5단에. 5단에. 그럼 디귿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음화 됐냐, 그거죠?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바로 요거. 이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형식 형태소이고요.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뒤따라왔을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앞 글자의 종성에 위치한 이 시옷을 대표음화로 바꿔서 디귿으로 바꾼 뒤에 뒤로 이사갑니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요. 다시 지우고. 자, 좀 더 크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과 이 둘을 갖다가 비교하자면 일단은 요 성질이 다른 게 문제인 건데 얘는 형식 형태소, 형태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뭐 이런 식의 것이 있는데 형식 형태소가 뒤따라왔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앞에 있던 종성이 뒤에 있는 이응 자리로 이사를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때 오시라고 발음해도 문제 없다고. 왜? 요 이응은 소리값이 있다 없다?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이 없는 빈자리에 그냥 시옷이 뒤에 빈자리네 내가 옮겨가야지 이사 가야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시처럼 발음해도 돼요. 옷이 예쁘다 이렇게.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뒤따라오는 게 실질 형태소인 경우,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문법적 관계만 표시해주는 조사입니다. 조사. 주격조사. 근데 얘는 안과 밖, 인사이드, 뭐 아웃사이드 할 때 그 인사이드라는 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란 말이야. 실질 형태소가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먼저 얘를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꿔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얘를 뒤에 있는 이응 자리에다가 쏙 옮겨놔 버리면 되는 거죠. 화살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네. 얘를 이 자리로 뿅 옮겨가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 갑니까? 여기로 딱 옮겨가기 때문에 발음을 우리는 5단에 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물론 계속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만 계속 보면 되는데 이제 이해 갔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럼 그냥 넘기세요. 예. 커서 눌러서 넘기면 됩니다. 자, 입, 그 다음에 입, 아래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이게 어쨌든 다른 거니까. 자, 뒤따라오는 이것이 무엇이냐고야. 뒤따라오는 이게 얘는 잎이 했을 때 이 이라는 것은 주격조사, 사실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주는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입 아래라고 했는데 얘 뜻이 있어 없어? 얘는 뜻이 없죠. 얘는 뜻이 있니 없니? 없죠. 아니 있죠. 미안합니다. 있잖아요. 아래, 다운, 뭐 그런 뜻이겠지. 그 밑에 쪽을 갖다 의미하는 아래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춘 실질 형태소야. 그럼 실질 형태소 앞에 있는 글자의 끝소리, 이 종성 쪽에 있는 이 피읍은 대표음어로 먼저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피읍의 대표음은 뭐였어요? 비읍이었죠. 얘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빈자리인 요 이응 쪽으로 넘겨주자. 그래서 발음을 우리는 이바레라고 발음하는 것이고, 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냥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얘는 뒤로 이사 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피라고 발음한다. 됐습니까? 절차를 거칠래 안 거칠래 의 차입니다.
절차를 이렇게 거치는 건 실질 형태소가 뒤따랐을 경우고, 아, 절차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사 가면 돼. 그러면 이건 형식 형태소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측에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자,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해 줘야 좀 머리에 각인이 확 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 갈란가 모르겠어요. 일단 절차를 밟느냐 절차를 밟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형식 형태소가 이렇게 뒤따라왔을 경우엔 그냥 알아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앞 글자에 있던 끝소리가 뒤로 그냥 옮겨가 버리면 됩니다. 이사 가면 돼요. 그냥 바로 그냥, 그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패스트 트랙처럼 그냥 확 가버립니다. 그냥 뭐 절차 거칠 거 없이 확 가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 형태소가 이렇게 뒤따라온 경우, 이렇게 버틸 경우에는요, 이때 예를 갖다 이런 그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용, 다시 말하자면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자음이 앞 글자의 종성, 끝소리로 왔을 경우 얘네들은 환복해야 돼. 쉽게 말해서 옷 갈아입어야 된다는 얘기. 옷 갈아입고 다시 와서 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됐죠? 근육 잘 그렸죠? 잔재주라도 부려야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다음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1에서 밑줄 친 말의 올바른 발음을 써보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했던 것에 대한 복습입니다.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 얘네들이 뭐냐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말해주진 않을게요. 뭘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뭘까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어쨌든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이 조사나 어미, 전미사는 위에서 말했던 형식 형태소일까? 시제 형태소일까? 얘가 무슨 뜻이 있을까? 없죠. 그저 문법적 관계만을 말해줄 뿐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얘는 형식 형태소라 볼 수 있겠죠. 얘를 왜 모음으로 시작된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죠. 모음으로 시작된 여기 모음으로 시작된 것들. 얘 이응 있잖아요. 선생님, 자음 이응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얘는 소리값이 없는 그냥 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를 발음할 뿐이고 을을 발음할 뿐입니다.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된 게 맞죠. 그죠? 이런 경우에 제 음가대로 원래 소리의 값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이사가서 옮겨서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 대표음으로 바꿔서 옷 갈아입고 절차 거친 뒤에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사 가기 전에 옷 갈아입고 절차 거친 뒤에 옮겨가야 된다는 게 실질 형태소가 뒤따라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있을 경우엔 절차 없다. 근데 실질 형태소가 뒤따라올 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대표음화로 바뀌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잎이,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잎을, 얘는 이발에 아까 했죠? 이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선생님의 높아심에 이 형태소라는 게 형태소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는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의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있단 말이죠.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형태소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 아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기보단 그냥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다.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뉩니다. 또 그 다음에 자립 유무에 따라서 혼자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그 다음에 어디에 의존해서밖에 쓸 수 없어. 홀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은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 한다면 이거를 여기서 이 형태소를 쪼개버리면 이제 뜻을 갖지 못하게 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문장을 나는 제일 좋아해요. 나는 밥을 먹었다. 얘를 형태소로 나눠봐요. 그러면 몇 개의 형태소인지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몇 개. 그러면 형태소 몇 개인지 나눠봅시다. 나는 밥을 먹었다. 다 쪼갤 수 있어요. 그죠? 너 할 때 나. 쪼갤 수 있죠? 그죠? 이 나를 쪼개고 난 나머지 보조사 는을 뺐죠. 그러니까 형태소 두 개입니다. 밥도 쪼갤 수 있죠. 밥과 을을 갖다가 쪼갤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밥, 을 쪼갰죠. 먹었다.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해버리는 친구도 있는데 먹다가 기본형이죠. 먹었다 아니면 먹느냐, 먹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가능하죠. 먹을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엇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엇,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나눠봅시다. 자, 얘는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실질이죠. 얘는 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니죠. 문법적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밥은 실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형식이죠. 먹은 실질이죠. 엇은 형식, 다도 형식. 자, 그럼 자립할 수 있느냐, 자립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립하느냐, 의존 형태소냐 따라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립할 수 있어, 없어? 자립할 수 있죠. 야, 이 밥 누가 먹었어? 나! 그죠?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는 홀로 쓰일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어떻게 먼저 쓰여요? 꼭 그 앞에 체언이 있어야지만 조사는 사실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예요.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밥 홀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자립 형태소. 을 홀로 쓰일 수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먹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너 지금 뭐해? 나 지금 돼요? 홀로 쓰일 수 없죠. 얘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의존, 얘도 의존.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말하자면 여기 이 위에 부분, 어쨌든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것, 어쨌든 같은 표기로 이루어지는 요 끝소리의 것들인데 뒤따라오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발음하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중에 핵심은,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림으로 보였지만 지금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가 뒤따라왔을 경우엔 그냥 이사 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실질 형태소가 뒤따라오면 절차를 거쳐서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 가야 되는 게 이 우리나라 말의 법칙이라는 거죠. 됐죠? 아무래도 그 올바른 표기까지 강의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끝날 것 같네요. 되려 고등학교 수준의 평파요로마와 자음근 단순화는 설명할 그 겨를도 없었고 아무래도
형태소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려고 했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까지도 친절하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요 선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요거 한번 해보고 끝날까요? 요거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어쨌든 응용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하고 끝낼게요. 동생이 어머니께 꽃을 드렸다. 이거 대단히 많이 틀립니다. 이건 솔직히 선생님도 가끔 틀리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이 참 있어요. 자, 동생이 어머니께 꽃을 뭡니까? 꽃을이라고 발음해야죠. 꽃을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를 설명해봐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 자,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입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술술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지식이 되는 거지. 그냥 알잖아 뭐. 자기야 합리화시키면 실력이 안 납니다. 왜 꽃이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뒤따라오는 게 뭐길래? 얘가 대체 뭐길래? 얘가 형식 형태소입니까? 실질 형태소입니까?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는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요 치읓이 뒤로 이사 가면 된다. 그죠? 바로 이사 가니까 꽃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좀 크게 쓰고 다시 해볼게요. 나비가 꽃 위로 날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요. 자, 뒤따라오는 바로 얘가 뭐냐 그거야. 얘가 실질이냐 형식이냐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죠. 아래의 위라는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가 뒤따라왔을 경우에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대표음화 시켜줘야 된다.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이죠.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꽃! 그냥 단독음으로 꽃이라고 발음해봐요. 치읓을 발음하지 못합니다. 꽃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꽃! 끝소리를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디귿 대표음화로 바꿔준 다음에 이 녀석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빈자리인 요 이응 자리로 휙 넘어가니까 발음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 꼬뒤로 됐죠? 얜 절차가 있습니다. 얜 절차가 없고요. 됐죠?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됐죠? 강의가 또 길어졌네요. 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에도 말했던 내용이지만 이를테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형태소에 대한 정의 이런 걸 그 문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아니면 난 친구가 없다. 그럼 되게 슬픈 일이지만 강아지한테든 투명인간한테든 설명을 하세요. 머릿속에 있는 파편화된 지식을 우리는 좀 약간 정렬시킬 필요가 있어. 완결된 문장으로. 그래야지만이 성공합니다. 그걸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갖다가 완결된 문장으로 풀어내야 돼. 이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대단히 큰 차이기 때문에 꼭 이 방법 써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학습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네. 네,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하고요. 항상 인사로 맨날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요즘 그 청소년 10대 청소년 세대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진짜 사회적 문제로까지 미래를 짊어질 어떤 나라의 기둥 인재로서 참 여러분들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어떤 증오의 감정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기에 그죠? 그런 시간 부족합니다. 때문에 참 미워하는 친구 있으면 미움, 증오 다 버리고 나만 손해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그죠?
잡설이지만 어쨌든 친구들이든 친구가 아닌 뭐 후배든 선배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정작 상대방을 신경 쓰지도 않을 수도 있고 네, 그 친구 보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증오를 버리고 마음속에 평화만 가득하길 여러분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올바른 표기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여러 번 여러 차례 보다 보면 좀 이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볼 필요가 없을 강의일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승자가 될 거예요. 예.